남자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의뢰인한테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요거는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신 거죠? 뭐 좀, 그러나저나 오전에 좀 힘드셨죠? 그냥 오후도 그냥 4시간 내리 갑시다. 자, 그래서 839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주저리 미저리, 이건 뭐 미주알 고주알인데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옛날에는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쓸 용어일 뿐이지 법률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2006년 1월 1일자로 정식 법률 용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관리처분이 난 것을 지금도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샀어요. 조합은 입주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 취득한 것은 다, 승계하고 매수 취득만이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매매건, 증여건, 교환이건, 상속이건 승계조합원이 됩니다. 참, 승계조합원일 때는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시면 안 돼요. 승계조합원은 반드시 승계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승계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보면 조합원의 명의 변경이 나오니까 아는데 간혹 그 계약서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 관리처분이 났다. 근데 그것을 승계조합에 매수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무엇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토지, 건물, 토지는 해요. 옛날에 재건축이었다면 옛날에 대지권이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합에 가서 조합은 명의 변경을 하거든요. 그럼 그날이 그 사람의 대지권 취득 시기예요. 그 사람이 재개발의 기존 토지 취득 시기고요. 그날이 관리처분 인가일 후라고 한다면 승계조합원이에요. 그날이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고 한다면 원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구분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1층 1호, 1층 2호, 꼭대기층 1호, 2호 이것은 일반 분양분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인지 아닌지 죽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 근방에 있는 것을 다 떼봐야 돼요. 등기를요. 예. 돈 좀 들어가죠? 700원씩 계산하면요. 깝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드신 게 뭐냐면 사업인정 고시 날짜가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고, 두 번째, 관리처분계 인가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완성된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집에. 근데 한 10년, 15년 지난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민하지 마세요. 첫째는 관할 지자체에 공보로 찾아보세요, 공보. 근데 공보가 인터넷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그러면 째까라고 보내줍니다. 일주일 내에 보내줍니다. 예, 그것도 인터넷으로 하세요. 국민신문고인가요? 거기다 하면 째까락 해줘요. 어떤 때는요, 그거 취하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왜? 공문 쓰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면 쫙 보내줘요. 예, 한 일례로 온다면 제가 최근에 한 200억짜리 양도 신고를 했는데요. 그게 땅으로 한 300평쯤 돼요. 한 1200평방미터쯤 되니까요. 예. 근데 그것이 나대지예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팔면서 멸실을 했어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 멸실하면 멸실한 때부터 2년간의 비사업용 기간 안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한 30년 보유했어요. 지상에 건축물 다 무허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토지 소유자 또 달라요. 이게 비사업용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몇 억이. 예. 고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째까닥 사흘 만에 딱 전화 오더만요. 그 관리처분 인가 조사하고, 죄송합니다.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공문을 주겠대요. 그거 붙여서, 그것은 뭐예요? 법령상 사용금지 제한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비사업용이라고 하는데 나만 비사업용이 아니래요. 그러면 대뜸 물어봐요. 왜 비사업용 아니에요? 그거 말해주면 안 돼요. 말해주면 가버려요. 예. 그러면 순식간에 몇 천만 날라가요. 그죠? 차라리 세금 한 4, 5천만 내는 게 낫지. 말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제 노하우입니다.
그럼 본인도 이해를 해요. 아, 그 노하우니까 굳이 그 다음에, 꼭 알고 싶으시다면 신고 다 끝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한 명도 안 물어봐요. 또 왜 안 물어본지 알아요? 답변해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동 책임이 돼요. 나중에 추징됐을 때. 그죠? 한 명도 안 물어봐요.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예. 저도 여러 선배님들 가르쳐준 것은 강의 시간만 가르쳐드려요. 강의 끝나면 안 가르쳐드려요, 저도. 농담이고요. 뭐 얼마든지 질문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도 좋고요. 근데 절대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화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당신은 급하죠. 나는 자고 있는데, 그죠? 산에 가 있는데 전화 안 받아도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예, 평일날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에 Q&A 전문가 상담실이 있잖아요. 거기다 질문하세요. 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저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서론, 변론, 기승전결로 저는 설명해 줍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충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끝. 이렇게 안 해요. 아무리 무슨 A4 용지 반장 이상 칩니다. 8포인트로 130 간격으로 좌우 여백 5mm짜리로요. 제발 뭐 한영호 세무사가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을 하지 마요. 그럼 알아서 해하십시오. 나머지는 쭉 가가고요. 847쪽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예, 그 조합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면 시행령 155조에 있죠. 관리처분계 인가 철거 중 빠른 날에 비과세를 충족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은 몇 년 경과하고요? 1년 이상 경과에 취득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팔면 조합원 조건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만약에 3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경과하면 나중에 완성돼서 완성되기 전까지 팔 것. 예, 반드시 이사 갈 것,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할 것. 이게 그것이 시행령 150조 2 사항에 있어요. 5항. 예, 4항은 대체주택이고 5항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 있을 때 양도한 주택 또는 양도한 조합을 어떻게 비과세하느냐라는 규정이니까요. 아무튼 여기서는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것도 없었어요. 자, 849쪽에 청산금을 납부할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은 그냥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세요. 여러분, 리바이브 한번 다시 해봅시다. 뭐 책을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청산금을 납부했을 때의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빼기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소득 경비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직 납부기한에 도래하지 아니한 양도자에게 의무가 없는 것은 양도가에 뺀다. 그러나 2주면 절대 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란 얘기. 그 다음에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비시공은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란 얘기. 그 외에는 뭐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요. 850조.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 A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플러스 지급받은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소득비 끝. 예. 근데 만약에 A, B 구간에 청산금 상담은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금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지급받을 청산금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그 집이 고가주택이요. 뭐 다시 곱하기 전체 양도실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곱하기 계산하면 또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조특법 77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 조합에 파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요. B점의 평가액을 뭘로 할 거냐가 문제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B점의 평가액을. 이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럼 어쩔래? 유권해석이 있죠. B점의 매매사례가, 그 다음에 감정평균가를 쓸 수 있다. 또 정 안 되면 뭘 써요? 기준시가를 써요. 근데 왜 무엇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죽어도 모르겠어요. 매매사례가 없어요. 예, 못 찾아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분양자, 분양가 넣으세요. 내가 못 찾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못 찾으면 세무서 직원도 못 찾습니다. 예, 근데 찾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청에 가면 있어요. 구청에 가면 있어요. 평가액이 나와요. 만약에 죽어도 못 찾는다면 일반 분양자에 분양가를 넣어버리세요. 같은 평행에. 그러면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은 커지게 돼요. 그죠? 대신에 B시구간 양도 차익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게 돼요. 그죠? 근데 B시구간의 장특공제는 없어요. 그러면 A별 장특공제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알았을 때의 평가액과 일반 분양가를 넣었을 때 평가액 세부담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일반 분양분을 넣은 게 더 세격이 많습니다. 왜? A, B구간의 양도 차익이 더 커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추징 안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차이액이 나오고, 평가액이 나오고, 권리가액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세법이 뭐라고 썼냐면, 평가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금액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권리가액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B점에 권리가를 쓰게 되면, A점에 환산치대가가 틀어지게 되죠. 예, 틀어지게 되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날이 2005년 4월 30날이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인 개별주택을 최초로 공시한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취득시기가 만약에 2001년 4월 8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5년 4월 30일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분수의 분모, 곱하기입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 강의할 때요, 5 곱하기 4, 4 곱하기 3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요, 교수님, 곱하기가 뭐예요? 이 곱하기의 사투리예요. 예, 억양이 약간 낮을 뿐인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곱메타, 예, 제곱메타, 평방메타 알아먹더라고요. 제곱메타가 제곱이 0원이에요. 아니 한글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교육생들 밤에 이렇게 저먹으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9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딱 수업이 돼요. 시운을 못 해요, 시운을. 예, 시운을 9까지 해요. 애수는 못 해요. 이게 서수 기술을 잘 못 합디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최근 시험에 그게 나왔다더만요. 사흘 만에 뭔 일이 끝났다. 사흘이란 것은 며칠을 말하냐. 3일이냐, 4일이냐, 5일이냐. 그러니까 그 며칠이에요? 사흘 말 일이 끝났다. 3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제기했대요. 아, 사흘이지 않냐, 그러면 4일 아니냐. 이 제기했대더라고요. 4일은 나흘이에요. 그죠? 나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알았는데, 어디 시험에서 나왔다고 하더만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권리가액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권리가액을 평가액을 넣으면 된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을 넣어도 여기선 커지면 여기선 적어지니까요. 마찬가지니까요. 전체 양도차는 똑같아요. 다만 틀린 것은 장특공제면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저기 850쪽에 라에 그 박스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플러스 지급받은 정상금.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납부한 정상금 빼주면서 지급받는 왜 더하냐? 돈을 받아가는 왜 더하냐? 예. 그것은 아까 여기서 이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예요. 요걸 설명 않고 가로를 그냥 풀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가산한 이유를 제가 써놨죠. 예. 근데 뭐 이 수평선만 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조서, 평가액을 못 찾는 게 문제죠. 예. 그것은 이제 어차피 의뢰인도 알아요. 자기도 못 찾으니까. 예, 우리는 선배님의 전화 수수료 많이 챙기면 돼요. 열심히 해서 찾았으니까요. 예, 간단해요. 개인정보 공개 청구해서 해요. 구청에다가. 그럼 그냥 해줘요. 근데 그 말을 해주지 말고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큰 노하우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에, 이건 법에는 없어요. 예, 근데 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은 6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8-2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없애버리고 뭘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A, B 구간에 지급받은 청산금에 해당되는 양도 차익이 쪼개져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고가주택 비과세가 충족했다면 다시 양도 실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을 대보면 되겠죠. 그걸로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공익사업 수용이니까 감면 대상이에요. 10%. 그래서 853쪽부터 간 내용은 다 뭐 청산금의 지급시를 언제 할 거냐, 양도시를 언제 할 거냐는 얘기고요. 854쪽에 기존 부동산의 취득당 시가를 모르면 어쩔래? 환산취득가를 쓰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855쪽에는 양도세 맨 밑에 보면 양도세 산정 업무 지침이에요. 한 업무 지침을 보신다면 저기 봅시다. 어디로 가서 사례를 보죠. 사례 몇 번 보냐면요. 867쪽에 넘기시면 사례 3번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 선배님들이 저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냥 귀신같이 계산해요. 예, 봅시다. 기존 주택 취득이 90년 9월 1일이래요. 취득가 7천만 원이고요. 기타 필요경비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건 계산 공제할 필요성은 없겠죠. 시가를 아니까요. 기준시가 주택은 330평방미의 토지, 그래서 100만 원, 20만 5천 원. 이건 기준시가에 토지 개별 공시가를 말하겠죠. 관리처분 2009년 6월 15일에 났대요. 평가액이 8천만 원이고 지급받은 청산금이 2천만 원이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급받은 관리처분 철거할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충족했대요. 그러면 조합 입주권인데 고가주택이면 과세를 하겠구나. 그럼 양도 시기가 언제예요? 양도 시기가 밑에 2011년 5월 1일 날 팔았네요. 그러면 그때는 6억 초과입니까? 9억 초과입니까? 9억 초과요? 다음에 조합은 양도 시기가 아니 6억 초과구나. 조합은 실질 양도가는 7,100이고 기타 필요경비 100만 원이고 부동산 권리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를 말한다. 자, 먼저 보죠. 양도가 7,100. 그죠? 그냥 취득가 7,000. 기타 필요경비 2,000.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양도 실가 평가액 얼마였죠? 아까? 평가액 8,000. 지급받은 청산금 2,000 빼고 양도 실가 7,100을 더하면은 그냥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나머지는 생략할까요? 뭐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870쪽 사례 4번 해보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의 취득가를 모른다. 그러면 취득가를 환산가 써야겠구나.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해렌제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알아야겠구나. 취득당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알아야겠구나. 기타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해야겠구나.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면 되겠구나를 염두에 두고 가자는 얘기죠. 자, 관리처분계 인가가 2009년 6월 15일, 그 다음에 평가액이 8천만 원, 개별주택가격이 4천만 원, 관리처분 인가현재 기준시가가 건물은 22만 7천 원, 토지는 120만 원. 그러면 이게 개별주택 가격이 관리처분에 4천을 알았으니까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요? 2009년 6월 15일이고 그러면 양도 4천만 원 곱하기 분수의 분모는 뭐예요? 22만 7천 원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플러스 120만 원 곱하기 부수토지의 면적. 그럼 분모값이 나오겠죠. 분자값은 뭐예요? 당초 취득일 현재 3천만 원이랬어요. 개별주택 3천만 원이랬어요. 3천만 원짜리를 2,000원 4월 3일 것을 90년 9월 1일로 뒤집어야겠죠. 그죠? 그럼 뒤집은다면 개별주택 가격이 3천만 원 곱하기 분수의 분모 2005년 4월 30일 토지의 기준시가 110만 원 곱하기 토지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은 22만 7천 원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이면 분수값의 분모가 나오죠. 자, 분자값은 취득 당시 20만 5천 원 곱하기 건물 연면적 그 다음에 50평
뭐다 곱하기 100만 원. 그러면 토지기준 나오죠. 그러면 2005년 4월 30날 3천만 원짜리가 90년 9월 1일 현재 뭐가 나와요? 개별주택 가격 역산돼 나오겠죠. 그 역산된 가격을 머리 염두에 두기로 하고 평가액 얼마죠? 8천만 원. 그죠? 곱하기 분수의 분모. 이날 현재의 개별주택 가격, 분자. 아까 2005년 4월 30날 개별주택가를 역산한 거. 그죠? 그걸 넣으면은 환산치대가가 나오겠죠. 기타 필요이면은 아까 역산할 때의 분자값에 3% 공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후양도차익 계산도 끝났어요. 관리처분 인가후양도차익이요. 조합원 양도 실가가 7,100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액이 8천만 원에 빼기. 그 다음에 지급받은 청산금 2천만 원 더해요. 그 다음에 복비 얼마 들어갔대요? 곱비 1,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후양도차익 끝났죠. 그죠? 근데 이 집이 뭐예요? 1세대주 비과세권 충족은 한 집이래요.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한다면 12억 초과만 과세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통째로 비과세하면 돼버리겠죠. 뭐.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는요, 877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다 이해를 하신다면 완성주택의 양도차익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걸 누르면 다 꺼지던가? 아니야. 캔슬. 이거 누르면 되구나. 자, 선분 A, B의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이라 했어요. 인가전. B, C 구간을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이요. 관리처분 계획은 항상 이거 생각납니다. 관계. 이걸 농담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안 할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성희롱 당할 것 같아요. 안 할래요. 자, 제가 한번 교육보다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어요.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마늘 두 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쳇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부당해상 부인 강의를 하면서 연예납세 의무를 설명해서 그 말 아까 했었어요. 그랬더만 다른 여직원이요. 그 말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다른 남자 직원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친구 웃고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원수리가 써졌어요. 한 교수가 강의할 때 성희롱했다고. 나 해명했어요,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안 씁니다.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어요. 이건 녹화해도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어요. 아무튼요. 네. 자, 그래서요. 지금 뭐라고 했더나? 요 부분에 이 부분에 양도차익에 기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양도차익이 있고 납부한 환지 청산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BC 구간의 양도차익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 곱하기 이걸 A라 하고 이걸 B라 합시다. A 플러스 B분의 A를 대입해서 X값이 나왔다 합시다. 이건 누가 기여한 양도차익이에요? 누가 기여한 양도차익이요? A.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양도차익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기여한 양도차익이에요? 이걸 C라 합시다. 그럼 누가 기여한 거예요? 다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양도차익이에요. 그러면 C 플러스 X는, X에 대해서는 A점부터 B점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줘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 플러스 B분의 이걸 B를 대입하면 이걸 Y라 합시다. 그러면 Y값은 누가 기여한 양도차익이에요? 분자가 납부한 청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분의 양도차익, 죄송합니다. 이거 치고, Y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B점부터 C점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환지청산금을 납부할 때는 청산금 지급받은 것이 전혀 관리처분 인가후양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째로 그냥 장특공제 해줘버리면 됩니다. 그것만 아신다고 한다면 신축 완성된 주택, 신축 완성된 상가 모두 포함해서 양도차익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조합원의 성격이 뭔지 토지만 가진 사람인지 주택만 가진 사람인지 토지건물 다 가진 사람인지 지상권자인지 상가를 가진 사람인지 복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의뢰인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의뢰인은 그런 걸 물어볼까 꿈도 안 껴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이 물어서 개척을 해가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안단 말이에요. 왜 알아요? 1980년 이후 모든 재산은 전부 전산 입력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컴퓨터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좀 해주면 되잖아요. 아마 여러 선배님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해준다, 당신은 못 해준다고 그러냐. 장부 옮기겠다. 이런 거 많죠. 저는 안 그래요. 뭐 저는 기장은 않지만 안 됩니다. 만약에 꼭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만 이길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컴퓨터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유리알처럼 알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878쪽의 하단부에 박스 속에 들어있죠. 세법의 166조의 2항에 완성된 상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예, 대법에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끌어다 써라. 그래서 지금 다 이걸 끌어다 씁니다. 지금 대법에서 국가가 패소를 했어도 죽어도 안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기존 주택을 헐고 주택을 새로 신축했을 때에 새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신축한 완성일로부터 양도를 할 거냐, 기존 건물이 있을 때부터 할 거냐. 대법은요, 아니 니네들 봐라,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소실, 도계, 분계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쓰러져서 새로 지은다면 통산에 하게 돼 있지 않느냐. 통산해줘라. 예, 당초 취득한테 해줘라 라고 했는데 국세청은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계속 완성주택 취득일부터 한다. 그 말 나온 김에 한 스텝 더 갑시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 그거 나왔다더만요. 부가세법 19조, 그 다음에 시행령 64조, 그 다음에 소득세법 100조에 관련된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설명해라. 그게 나왔다더만요. 근데 뭐가 지금 발생이냐면요. 건물값을 제로로 했을 때 어쩔 거냐. 두 가지 문제예요. 사자마자 건물을 헐었을 때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을 해서 토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뺄 거냐, 안 뺄 거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자마자 어떤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요, 주차장을 할 거예요. 주차장에 건물이 필요 없잖아요. 사자마자 헐어버렸어요. 토지 이용 편입 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차장 팔 때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샀어요. 상당히 몇 년 썼어요. 그러다 헐었어요. 그건 아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계약 시점에 건물이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100억에 팔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정작 조건에 뭐라고 써졌냐면 대금 청산일까지 지상의 건축물을 매도자가 책임과 권한으로 의무로 멸실한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것이 만약 주택이라고 가정합시다.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에 대한 주택이 있었으니까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해 줍니다. 자, 처음에 계약에 대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팔면 건물을 양도가를 제로로 썼다 하더라도 안분해야 돼요. 예.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헐어버렸어요. 나대지로 팔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지 양도가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걸 한번 만났어요. 집이 두 채예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예요. 그럼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개정한 것에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2년 내에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못 팔았어요. 큰일 났어요. 종부세 내야 돼요. 재산세는 많이 나오죠. 세금은 중과당한다죠. 그런 세법을 딱 개정을 했거든요. 2년으로 늘어났어요. 2년이 10월 24일인가 돼요. 근데 도저히 10월 24일 못 판대요. 이게 한 80억에 매매할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얼른 없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내려간다, 어쩔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어느 걸 팔아도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 강남 쪽에 있는 집은 다가구 주택인데 너무 오래돼서 한 40년 된 집이에요. 어차피 누가 써도 그건 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컨설팅 해줄 거예요? 다른 집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예. 근데 80% 공제 가능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냥 팔죠 뭐.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썩음털털한 강남 집을 헐어버려야 돼요. 헐으면 뭐가 돼요? 나대지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팔면 비과세가 돼요. 그죠? 그죠? 예,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안 될 때요. 오죽했으면 우리 소득세법에 88조 용어지정의 세대 기준에 나오죠. 배우자는 영원한 동일세대다. 배우자가 만약에 이혼했다면 계속해서 사실상 혼인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뭘로 봐라? 동일세대로 봐라. 배우자로 봐라. 세법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랬거든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둘이 이혼해버려요. 이혼해가지고 진짜 장난으로 있는데 진짜 이혼한 경우도 있었대다. 예. 이혼해요. 그러면 재산분할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산분할해서 하자마자 팔아버려요. 그럼 둘 다 비과세예요. 두 개 다 못 팔아. 팔게 뭐해? 그럼 다시 재혼을 해요. 그러면 당초 A, B가 이혼해서 다시 A, B가 혼인하면 당초 이혼자와 새로 혼인자는 별도의 다른 사람이에요. 법률상. 그럼 몇 년 내에 팔면 돼요? 5년 내에 팔면 돼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은 별걸 다 해야 돼요. 예, 배달도 해야 되고 밤중에도 가봐야 돼요. 부부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 처자분 안 계시죠? 예, 저는 총각이에요. 예. 저는 뜻안바에서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하나님이 이혼시켰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예, 아무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의뢰인이 왔을 때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어보고, 왜냐면 거의 부부는요, 부부가 꼭 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로 오늘 부인은 집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물어봐서 딱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야 되겠는데요. 아니 호적 등본 좀 봐야겠는데, 예, 그 다음에 호적 등본 떼실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해야 돼요? 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한 걸 출력해 오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각은 몰라요. 그래서 또 주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소 변동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하라. 그리고요, 납세 의뢰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라서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 집이 한 채밖에 없죠? 예, 한 채밖에 없어요. 2년 살았죠? 예, 2년 살았어요. 그럼 한 5년 보유했네요? 고가 아니네요. 비과세입니다. 신고했어요. 나중에 소명령고 나와요. 요새 3주택이래요. 마누라 집이 2채가 있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물어봤지 마누라 걸 안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냥 다른 예를 가봅시다. 내가 있고요. 내 처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처제가 소득이 없어요. 내 소득으로 같이 살아요. 부부생활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처제가 집을 팔면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뒷집도 마찬가지죠. 내 집을 팔면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선생님. 처제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요. 주민은 같이 돼 있고요. 처제는 직업이 없어요. 내 소득 같이 먹고서 살아요. 예, 처제 집을 팔아요. 비과세요? 과세요? 비과세. 왜요? 동일세대인데? 왜요? 동일세대인데? 가족의 범위가 딱 명시되어 있죠. 가족이 누구예요? 가족. 그러니까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뭐라고 부르자? 세대라고 부르자. 그러면 가족이 뭐냐? 정의해놨잖아요. 가족. 본인, 거주자죠.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소. 그 다음에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게 직계 좀비속이 92년도에 말썽이 났어요. 뭐가 말썽이 났냐면 사위가 집이 있는데 장모님이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집이 있는데 시아버님이 같이 살아요.
자, 양도자가 시아버지예요. 아니, 며느리예요. 또는 사위예요. 그러면 민법상에 장인어른이나 시부모님이 전속이요? 전속이 아니에요. 전속이 아니에요. 물론 뺨을 때리면 형사법에 의해서 전속상해죄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전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했어요. 사위가 집이 있고 장모님이 있으니까. 근데 변호사가 말장난한 거예요. 아니, 세법 어디에 장모님이 전속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을까? 직계존비속 가려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이렇게 써버린 이걸 가로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제가 집을 팔아요. 처제가 형부를 쳐다보세요. 배우자예요? 내 팔은 배우자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누구인지는 모른다더만요. 형님이 멀리 출타하면 시동생 같이 산다더만요. 자, 배우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속이에요? 아니잖아요. 비속이에요?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예요? 아니에요. 그죠? 다 비과세요. 그와 같은 또 조카가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어요. 조카가 대학교 다녀요. 내가 내 소득으로 조카를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자, 조카가 집을 팔았어요. 세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조카가 3천을 찾아보세요. 전속이에요? 비속이에요? 형제자매예요? 배우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없어. 그래서 하다면 실면법 위반한 한이 있더라도 세금 안 내려면 조카나 처제인을 하면 좋겠죠. 근데 뺏길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건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뭔 말하다 이쪽 갔죠? 뭔 말하다 이쪽 갔는데 그래요. 아무튼 신축상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81쪽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상가 하나를 제공하고 만약 3개를 받아서 어쩔래? 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큰 무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의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요.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다. 승계조합원이다. 그러면 취득식이 언제예요? 아까 승계조합원 구분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승계조합원은 자기건설주택 취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건설주택의 취득식은 언제예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에요. 근데 건축법에요. 준공검사필증 그건 없어요. 예, 사용검사는 있어요. 근데 각 법마다 어떤 건 준공승인, 어떤 건 준공검사, 어떤 건 사용승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 사용승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건설 특징이 뭐예요? 사용승인 받기도 전에 사전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실제 입주 중에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그냥 3개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을 해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의 가장 빠른 날이 자기건설주택의 취득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한다면 승계조합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실제 실화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어떤 집이 A를 갖고 있어요. B주택 갖고 있어요. B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면 새로 지은 것이 신규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전주택이 건물이 공사 중에 취득한 주택이 종전주택이고 재개발 중 완성된 주택이 신규주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환지예요. 그죠? 환지 취득시는 언제로 가요? 당초로 가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주택은 최근에 산 걸 팔면은 비과세를 받고 그 뒤에 또 이걸 팔면 또 비과세를 받는 모순이 발생된 거예요. 그걸 뒤집은 거예요. 기존 주택이 소실, 도계, 붕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등속에 완성된 주택이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에 뭘로 본다? 연장으로 본다라고 2009년도에 A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A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늘 완성이 됐어요. 요때 B라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B주택이 무슨 주택이 돼요? 신규주택이에요. 이 집은 뭐예요? 종전주택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요것이 완성돼서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A를 2년 내에 팔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82쪽이나 883쪽까지는 아마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이 산식만 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읽을 것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중에 풀려있는 양도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나쁜 점이 하나 있더구만요. 그게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에 뭘 넣었더만 안 들어간대요. 죄송합니다. 저 모르는데요. 그럼 왜 그것도 모르냐? 저는 그 프로그램 안 씁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고 좋은데, 잘못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잘못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틀린지를 못 찾아요. 그 세액계산 내역 쭉 나오잖아요. 내가 한식을 다 머리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구나. 라고 추정 또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른 대로 넣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일단은 세무사에서는 잘 모릅니다. 세무사 직원도 뭔지 알아요? 아직도 TIS에, 지금 엔티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TIS라고 했어요. 거기에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재개발, 재건축은 없어요. 너무 경우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편집합시다. 다시 한번 쳐다보고요. 그리고 좀 힘드시지만 글고는 아니고 그리고 조심하실 것은 직접 한번 엑셀로 해보세요. 엑셀로 직접 계산식을 짜서 셀 몇 번을 곱해서 뭘 빼서 뭘 곱해라. 명령을 딱 만들어놔요. 나중에 검증할 때요. Alt F2만 누르면 계산식이 쭉 보여져요. 이게 선을 그어서 보여줘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각종 많은 산식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딱 의뢰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지금,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세금도 얼마 절약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수수료 받을 것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엑셀로 한번 꼭 해보세요. 세법전을 꼭 읽어보시고 일하시고. 꼭 엑셀로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엑셀 작업을 다 끝내면 그걸 가지고 신고서를 만드시면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와도요, 그것만 눌러보면 돼요. 모르는 거. 근데 전화 안 옵니다. 예. 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요, 아무튼 그렇고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15시 19분, 5분, 10분 쉬었다